네, 전체 화면으로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버전 6에서의 컨피규레이션 방법이 주소가 자체 128비트로 길어져서 16진수로 우리가 비록 10진수보다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16진수라는 값을 가지고 설정하는 것일 뿐 원리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규칙은 거의 똑같습니다. IP 버전 4에서 설정하던 많은 컨피그레이션 커맨드에 IP 뒤에 V6라는 것을 붙이면은 대부분 비슷하게 IP 버전 6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또는 설정을 하는 커맨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세부적인 서브 커맨드들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은 정확하게는 이제 그 헬프 커맨드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면서 처음에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확인을 하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의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R1이라는 라우터의 기가빗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길이가 길어서 그렇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V6라는 것이 추가가 되고 어드레스가 좀 길고 프리픽스 노테이션을 할 뿐 버전 4에서 인터페이스 주소 설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마찬가지로 호스트에서 버전 6 어드레스 주소 할당하는 그런 방법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대한 거는 보통은 지금 이 예에서는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로서의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링크 로컬 네트워크에서는 라우터의 링크 로컬 주소를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버전 6에서도 수동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동으로 DHCP 버전 6라든지 또는 SLAAC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Stateless Address Auto Configuration이라고 아까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인터페이스의 그 버전 6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법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인터페이스의 GUI,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 설정한 거고 지금은 링크 로컬 유니캐스트 어드레스 설정하는 거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FE80으로 시작하고 앞에 예하고 틀린 거는 예라는 게 저기가 아니라 예제하고 틀린 거는 200에 어쩌고저쩌고에서 슬래시 64 이렇게 프리픽스 노테이션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즉 GUI,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링크 로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링크 로컬 주소를 쓰고 뒤에다가 링크 로컬 이렇게 서브 커맨드, 이게 커맨드입니다. 커맨드를 입력을 해주면 이거를 링크 로컬 주소로 인터페이스가 인식을 하게 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 관련한 다이나믹 어드레싱에 대한 건데요. 다이나믹 어드레싱은 일단 RS, RA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물론 아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처음 보셨다면 라우터 솔리시테이션, 그 다음에 라우터 어드버타이즈먼트, 이게 라우터라는 말이 있듯이 라우터하고 주고받는 메시지인데 라우터 솔리시테이션은 이게 언급했듯이 호스팅 디바이스가 자기 자신의 IP 버전 6 주소를 설정하기 위해서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라우터 어드버타이즈먼트는 라우터 측에서 링크 상에 있는 호스트에게 어떻게 IP 버전 6 주소를 설정하라 라는 의미가 담긴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A 메시지 내에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프리픽스 앞에 64비트 그 프리픽스 랭스 디폴트 게이트웨이 어드레스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는
라우터의 링크 로컬 주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더 나아가서 DNS, 도메인 네임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RA, 라우터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가 제공하는 IP 버전 6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 설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뉘어서 아마 이 뒤에 슬라이드에 있을 텐데 각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락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SLAAC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죠. 이거는 디바이스로 하여금 어떤 DHCP 버전 6 서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스스로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를 설정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이 슬락을 통해서 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RA, 라우터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로부터 받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제 ICMP v6 RA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RA 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 ICMP 버전 6이기 때문에 이 RA 메시지 앞에 ICMP v6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RA 메시지 내에는 프리픽스 정보와 함께 그 네트워크의 정보가 전달이 되고 뒤쪽에 64비트의 인터페이스 아이디는 EUI 64 포맷으로 또는 랜덤으로 제너레이션을 해서 V6 어드레스를 만들어라 라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DHCP 버전 6와 슬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쓰거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SLAC를 통해서 일부 정보를 받고 나머지 정보는 DHCP 버전 6 서버로부터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부 RA 메시지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기 예시로 들었듯이 예를 들면 디폴트 게이트웨이 어드레스, RA 소스 IP 어드레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는 예를 들어서 DNS 서버 주소라든지 도메인 네임 이런 것들은 라우터 입장에서는 나한테 없으니 DHCP 버전 6 서버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런 설정을 해라라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세 번째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스테이트풀 DHCP 버전 6라고 해서 라우터로부터는 거의 디폴트 게이트웨이 정보 외에는 받지 않고 모든 주소 설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DHCP 버전 6 서버로부터 받는 방식이 바로 이 Stateful DHCP v6라고 정의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로컬 네트워크 상에 있는 IP 버전 6 호스트가 주소 설정을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어서는 EUI 64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요 그림은 아니고 사실은 요걸 보시면 되겠네요.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샘플을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64비트의 인터페이스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그 호스트가 자기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맥 어드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맥 어드레스. 네. 여기 맥 어드레스가 FC99, 47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있는데 이 주소를 그대로 이용을 하되 중간에 FFFE 이 48비트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그 중간에 16비트를 FFFE라는 값으로 채워 넣고 만들어지는 64비트 중에 앞에서부터 이게 7번째 비트, 여기서 7th bit of the client MAC address를 1로 바꾸는 그러한 절차를 우리가 EUI 64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MAC address의 7번째 비트가 1인 경우는 그건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요. 7번째 비트가 1이 아닌 경우는 이걸 1로 바꿔서 주소 변환을 하는 거를 EUI Extended Unique Identifier 64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쪽에 글로벌 라우팅 프리픽스 64비트 서브넷 아이디 포함해서
64비트는 라우터 그 RA 통해서 또는 DHCP 버전 6 서버 통해서 받고 뒤에 64비트 인터페이스 아이디는 자기의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이렇게 EUI64 어드레스를 만들거나 또는 랜덤하게 발생을 시켜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버전 6 주소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로 정리하면 거의 되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실제 설정한 주소를 확인하는 샘플을 스크린샷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새로운 용어로 DAD, dead 아버지는 아니고요. Duplicate Address Detection이라고 하는 말이 약한데, 요거는 해당 로컬 네트워크 상의 동일한 IP 주소를, 동일한 IP 버전 6 주소를 가지는, 즉 중복된 IP 버전 6 주소를 확인하는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또 다른 호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유일무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어드레싱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나오는데요. 이 부분 거의 앞에서 소개를 해드려서 중복된 내용, 다이나믹하게 취득한 정보에 대한 주소를 확인하는 EUI64로 제너레이션 된 주소 확인하는 법, 랜덤 제너레이션 된 거 확인한 것, 그 다음에 라우터에서 show 인터페이스 명령어 입력해서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그 주소 확인하는 법.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라우터의 모든 인터페이스에 그 FE80으로 시작하는 놈과 2001로 시작하는 놈 해가지고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GUI와 링크 로컬 어드레스라고 하는 LLA가 항상 쌍으로 같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두 주소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죠. 또 추가로 라우터에서 이러한 명령어 IPv6 인터페이스 브리프 해가지고 간략하게 보는 show 커맨드와 버전 6 라우팅 테이블을 보는 show 커맨드, 이건 맛보기로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어서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실제 버전 6 어드레스를 라우터나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에 설정해보는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오후 시간에 실습으로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12.7 섹션에서는 버전 6 멀티캐스트 어드레스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이것도 깊게 파면은 상당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어떠한 멀티캐스트 주소가 있다라는 정도만 지금 CCNA1 과정에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보셨다면 큼지막하게 멀티캐스트 어드레스의 유형과 구분하는 방법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리픽스로서 FF 00 더블 콜론 프리픽스는 8비트. 그러니까 앞에 FF가 맞으면은 멀티캐스트 주소라는 거를 다 멀티캐스트 주소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유형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있어서 잘 알려진 웰론, 그 다음에 솔리시티드 노드 멀티캐스트 주소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나와 있어요. 웰론 IP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는 다시 더 나아가서 FF02 더블 콜론 1로 시작되는 주소와 FF02 더블 콜론 2로 시작하는 또 다른 주소. 위에 있는 거는 해당 로컬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에 대한 멀티캐스트 주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네트워크상의 모든 IP 버전 6 인터페이스들에 의해서 수신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브로드캐스트라는 말은 전혀 쓰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브로드캐스트 개념이죠. 해당 링크 로컬 네트워크 상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소는 라우터들만이 주고받는 멀티캐스트 주소로 all routers multicast group 어드레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라우터라고 해도 라우터가 IP 버전 6 주소만 가지면은 이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아래쪽에 보는 것처럼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IPv6 유니캐스트 라우팅 나중에 실습해 보면 아시겠지만 IP 버전 6 주소가 활성화되고 라우팅이 되려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이 명령어를 꼭 입력을 해야만 돼요. 네, 그거를 실습해 보시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보시면 아실 텐데, 네, 그 참고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Solicited Node IPv6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즉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일부 해당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된 인터페이스, 즉 자기 인터페이스 주소가 해당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된 경우만 수신을 하는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기존의 버전 4, 일반적으로 우리가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버전 6 쪽에 오면서 용어가 뭐 길이도 좀 단어도 길고 좀 어려운 말들을 써서 그럴 뿐이지 버전 4의 멀티캐스트 주소와 이제 유사하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 데스티네이션 버전 6 Solicited Node 멀티캐스트를 가니까 이 세 개의 호스트 중에 그 주소를 보더니 이건 내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네. 이건 나한테 오는 거 이건 나한테 오는 거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호스트는 이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였고요. 아래쪽에 있는 호스트만 조인이 되어 있는 거였죠. 그런 멀티캐스트 그룹을 정의해서 가입하고 서비스를 받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주소들에 대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포함해서 그 IP 버전 6 주소를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는 실습 과제가 랩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실제 디바이스에서 하는 거라서 이건 이제 참고로 제가 넣어놓은 거고, 이 숙제는 이 부분까지 뭐 특별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 6 서브네팅에 대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아이디의 일부 비트를 서브넷, 즉 버전 4에서 IP 버전 4에서 서브네팅 하듯이 인터페이스 아이디의, 즉 호스트 포션에 해당되는 부분을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전반부 64비트에 48비트를 글로벌 라우팅 프리픽스로 주고 나머지 16비트를 서브넷 아이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큰 주소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받은 버전 6 네트워크 주소에서 서브네팅을 해야 한다면 이 16비트 내에서 서브네팅을 하면 16비트는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의 16승이에요. 어떤 기관이나 적이라도 2의 16승 서브네트를 가지는 정도의, 물론 이론상으로는 뭐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충분한 서브네팅을 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쪽에서 오늘 오전에 긴 장시간 동안 살펴봤듯이 VLSM하고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패킷 트레이서에서도 버전 6 서브네팅 하는 예제가 있는데 매우 간단합니다. 뒤쪽에 일부, 사실 이 뒤쪽에 16비트 중에 뒤에 최하위 비트를 1씩 증가시키면서 서너 개의 서브 네트워크만 만들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또 example이라고 해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네요. 앞에 64비트, 즉 4개의 헥스탯 중에 네 번째 헥스탯의 마지막 비트를 1씩, 그러니까 마지막 그 포지션을 1씩 증가시키면서 뭐 1, 2, 3, 4, 5, 6, 7, 8, 9, 뭐 A, B, C까지 나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을 워낙 주소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 정도로 큰 호스트 포션은 뭐 가진다. 근데 호스트 포션이라기보다도 버전 6는 링크 로컬 주소라는 개념, 링크 로컬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뭐 주소가 낭비가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뭐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네트워크, 그냥 서브 네트워크 하나하나마다 호스트가 뭐 100개가 있든 2개가 있든 간에 그냥 할당해서 그냥 써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컨피그레이션 예제가 나와 있고요. 네, 이 정도로 해서 2장이 아닌데 2장으로 12장이 마쳤고요. 12장에서 해야 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뭐 과제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웹엑스 팀즈에서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드리는 숙제가 많기 때문에 이 코र्스 콘텐츠에서 11장, 12장, 13장에서 하는 거는 가능한 줄이고요. 한 두세 개 정도만 하는 식으로 제가 과제 내드릴 겁니다. 13장인데요. 13장에는 ICMP가 소개가 되어 있네요. ICMP에 대한 기술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꼭 필요까지는 제가 느끼지 않아서요. 슬라이드를 조금 빠르게 리뷰 좀 하고 몇 가지 공지사항 전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네요. 1섹션은 ICMP 메시지에 대한 건데 ICMP 버전 4나 버전 6 메시지가 뭘 하는 것이냐. ICMP가 풀네임이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인 만큼 이 IP 통신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컨트롤 또는 관리 또는 오류, 경고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코र्스에서는 특별히 이 중간에 보시면은 호스트 리처빌리티라든지 또는 데스티네이션 또는 서비스 언리처빌리티라든지 타임 익스피드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주로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 커맨드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아래 노트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상태 정보에 대한 거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굳이 ICMP 버전 4에 대한 운용을 오픈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다 막아놨다라는 뭐 그런 내용을 보안 이유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다 막아놓은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ICMP 버전 4, 그 핑이라든지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명령어를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동작되는 네트워크나 인터페이스가 있는 반면 어떤 핑이나 트레이스 라우트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타임 익시디드 리플라이만 오고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엔 네트워크 관리자가 보안상의 이유로 다 막아놓는 경우죠. 이런 활용을. 리처빌리티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달 가능하냐, 그래 나 여기 있어, 뭐 이런 소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ICMP의 echo request라는 메시지와 echo reply라는 메시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ICMP가 동작하는 두 호스트 간에는 ping successful, 또 ICMP reply가 successfully received 됐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고요. 버전 4 및 버전 6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데 이런 이 숫자까지 이렇게 다 외우고, 물론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이 필드에서 여러 번 이렇게 장기간, 어떤, 근무를 하거나 익숙한 분들은, 이 unreachable 코드를 보면, 이거는 0번은 뭐고 1번은 뭐고 뭐다 대략 알지만, 저희가 이런 것까지 외워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에도 뭐 이런 거를 일일이 ICMP v4 unreachable 코드가 2번이 왔는데 그거 뭐냐라고 이렇게 막 그 암기식 공부를 한 사람한테 뭐 질문을 하는 그런 문제는 시스코 서티피케이션 이기점에서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각 코드 옆에 있는 network unreachability, host unreachable, protocol unreachable, port unreachable이 뭔지, 그다음 버전 6에서도 route unreachable, destination unreachable, 뭐 이런 것들이 각각 뭔지 정도는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설명이 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임 익스디드는 해당 여기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 IP 버전 4의 경우에는 TTL 필드, Time to Live라는 필드가 있었죠. IP 버전 6 경우에는 Hop Limit 필드라는 게 있어서 이 필드 값이 0이 되면 라우터에서 더 이상 처리를 하지 않고 그것이 0이 된 순간 라우터는 그 패킷을 원래 생성해서 보냈던 source device에 time exceeded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호스트가 받는 정보는 이러한 중간에 캡처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죠. TTL expired in transit. 네.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CMP 버전 6 메시지의 종류. 아까 이전 챕터에서 모듈에서 우리가 라우터 솔리시테이션, 아우터 어드버타이즈먼트라는 거 이미 소개해드린 이런 것들이 ICMP 버전 6에 인캡슐레이션 되어서 간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로 네트워크 솔리시테이션하고 네트워크 어드버타이즈먼트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웃 장치가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찾아내는 그러한 그 기존의 그 시스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또는 링크 레이어 디스커버리 LLD인가 뭐 그런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버전 6에서는 그거를 네이버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고, 다시 원래 돌아가서 이게 버전 6 메시지가 지원한 버전 6 프로토콜 ICMP v6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 종류 중에 하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RA 메시지를 주고받는 세부 사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라우터가 주기적으로라고 해서 여기서 200세컨드라는 거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RA 메시지 주기는 얼마나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RA를 발송을 함으로써 이 링크 로컬 네트워크에 대한 뭐 관리 측면 또는 어드레스 업데이트에 대한 측면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RA가 앞장에서는 왜 슬라이드가 나뉘어져 있느냐면 이거는 RA 측면만 본 거고 주기적으로 200세컨드마다 보내지만 호스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기와는 별도로 즉시 응답을 하는 그런 동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호스트가 라우터에게 보내는 RS고요. 예, 아래쪽에 이제 RA가 응답으로 가는, 여기서 무슨 내용을 주고받느냐라는 건 왼쪽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절에서 얘기한 DAD, Duplicate Address Detection에 대한 것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NS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절에서는 핑 테스트하고 트레이스 라우터를 이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건 제가 뭐 특별히 더 언급할 만한 뭐 중요성은 못 느껴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버전 6에 대한 것도 커버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버전 4와 버전 6 같이 예시를 들어가면서 핑하고 트레이스 라우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패킷 트레이서 가지고 버전 4하고 버전 6 어드레스에 대한 핑이나 트레이스 라우팅을 하는 핸즈온 액티비티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후 시간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기술적 깊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시간에 언급할 필요를 좀 못 느껴서 그냥 쭉 슬라이드를 넘기고 지나갔습니다.